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 오늘의 주인공 허준을 소개합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의 저자로 유명하죠. 허준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서자로 태어나서 차별을 받았어요. 서자란 본부인이 아닌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을 말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음에도 신분상 벼슬을 얻지 못하고 당시 문무관보다 낫다고 여겨진 의관, 즉 의사의 길을 걷게 돼요. 신기하죠? 옛날에는 의사라는 직업을 그리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허준은 30세의 궁안에 있는 약방에서 내의관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1590년 천연두에 걸린 임금의 아들 광해군을 치료하게 되죠. 허준은 그때 실력을 인정받고 정삼품 관직으로 오르는 큰 상을 받아요. 지금으로 보면 1급 공무원이 된 거죠. 임금인 선조는 전쟁을 피하는 피난길에도 허준과 같이 다니며 믿고 의지했다고 해요. 허준은 왕세자의 난치병을 고치고 임진왜란 때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선조로부터 조선 최고의 품계인 정일품을 상을 받을 뻔했지만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진 않아요. 하지만 왕이 최고의 상을 내릴 정도라니 허준은 이미 신분을 뛰어넘어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렇게 선조의 든든한 지원으로 허준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왕께서는 백성들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지원해 주셨어. 그 마음을 담아서 백성을 위한 의학책을 만들어야겠다. 일단 약재는 가난한 백성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다음 또 병이 걸리기 전 일상에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들을 찾아봐야지. 부디 이 책을 통해 백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어.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책, 바로 그 유명한 동의보감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했던 허준은 14년 동안 25건의 동의보감을 완성했어요. 당시엔 중국에서 쓰여진 의학 관련 책이 많았는데 허준은 무려 240여 종류의 책들을 참고하여 동의보감을 썼다고 해요. 무엇보다 동의보감을 쓸 때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저렴한 약재들을 기록했고 적은 양의 분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데 힘을 썼어요. 또 당시에 처음으로 유행했던 성홍열이라는 전염병도 연구해서 기록했죠. 병의 원인, 증상, 처방 등을 백성들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선조의 바람대로 백성들을 위한 의학 전문 내용을 충실히 담아냈어요. 아이고 배야.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손발도 냉랭한 게 혈액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챘나?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손발이 차다고? 그러면 그 쑥을 좀 캐서 먹어봐. 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보면 나와 있잖요. 이 쑥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배앓이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잖요. 아하, 그 의원이 따로 없구먼. 에이, 뒷동산에 가면 널린 게 쑥인데 약과하기가 그렇게 쉬웠다니. 동의보감이 참 좋네 그냥. 그럼 난 집에 남은 쑥개떡을 먹어야겠네. 아이고 참. 아니 쑥을 약으로 달아 먹으랬더니 소화도 안 된다면서 무슨 개떡 같은 소리요. 그 기다려봐. 내가 쑥 캐다가 쑥 달여줄 테니까. 아이, 고맙구려. 아이, 올 때 그 먹을 거 좀 챙겨가. 아이, 챙겨와. 알겠지? 허준의 동의보감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허준은 임진왜란 이후 사회가 혼란했을 때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죠. 이후 선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허준은 벼슬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지만 허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뛰어난 의술가, 의학 연구로 임금과 백성, 그리고 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허준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냐고요? 그럴 리가요.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조수, 지왕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저는 퀴즈 메인클럽의 조수 지왕입니다. 앞에 허준 선생님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은 한자로 동력동, 의원의, 보배를보, 거울감. 즉, 보배스러운 거울,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동의보감의 자랑거리를 팩트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유네스코에 등록됐다. 2009년 7월 31일 동의보감은 의학서적으로서 최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유네스코는 세계에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이에요. 이제 동의보감의 능력을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인들과 같이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유네스코 등록은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의 의학을 가장 잘 정리한 채로 인정받았다. 동의보감이 나온 후 우리나라와 가까이에는 중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졌어요. 동의보감이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의 책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았는데요. 허준 선생님은 중국의 의학 이론과 처방에서 약한 점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자의 장점을 살렸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동의보감은 중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핵심을 잘 잡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판 동의보감 서문에는 동의보감을 보급하는 것은 천하의 보배를 천하의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것이다 라고 표현됐고, 일본판 동의보감 서문에는 고빈이 단경이요 의가의 비급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풀이하면 백성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는 좋은 글이며 의학 분야에서 가장 소중히 보존되는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허준의 동의보감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의보감의 가장 중요한 정신, 바로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허준 선생님은 백성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하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동의보감엔 2000여 가지의 증상, 4000여 가지의 처방이 담겨 있다고 하니
백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허준 선생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하죠. 동의보감이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도 인정한 동의보감이라니 왠지 제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데요. 오늘 퀴즈 위인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위인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